자, 그러니까 이게 좀 식상하고 인성은 생설에 기반이 돼 있다 보니까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상대방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처럼 보시면 돼요. 근데 비겁은 뭐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성하고 식상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비겁만큼 확실한 사랑은 없어요. 상대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나니까 다 주는 거고. 그리고 집착을 하는 것도 뭐예요? 얘가 나고 내가 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집착처럼 보이고 스토킹처럼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십성 중에서 과정도 가장 빠르고요. 가장 본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겁은 가장 크게 반응한 게 재관에 대한 반응이 가장 커요. 근데 이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의 관계예요. 그쵸? 자, 제가 속고합 얘기할 때 생보다 더 중요한 게 극이라고 했죠. 상대를 자극시키는 거, 자극이 되는 거. 자극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으로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여야가 싸우고 국민이 싸우고 이런 게 꼭 나쁜 과정은 아니에요. 극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뭔가 농작물을 길러낼 때도 목극토해야 돼요. 땅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극은 실제로 생보다 더 활력을 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설 잘 돼 있는 명보다 극 잘 된 명이 더 열심히 살거든요. 달라요. 생설 잘 돼 있잖아요. 게을러요. 극 잘 돼 있잖아요. 인생이 전투예요. 쉬는 시간도 전투예요. 예,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극이 있다는 건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유발하고 뭔가 생산 활동을 하게 만들고, 대신에 이제 그게 좀 너무 생설이 좀 빠져 있으면은 불안감으로 다 연결되니까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비겁이 가장 본능적이고 재관이 이런 본능을 쓰이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가면은 재를 얻기 위한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얻기 위한 건데 좀 다른 개념이죠. 관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거는 비겁을 통제하든 조절하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겁의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은요, 관이 강해야 조절이 돼요. 확실하게 조절돼요. 근데 물론 이제 식상으로 설계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달라요. 식상으로 설계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까 제가 편인이 이 변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편인의 그런 변태스러운 면은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치 도달이 안 돼요. 힘들다고요. 평범한 과정으로는 안 가진다고 편인들이 뽀뽀한다고 막 흥분할 것 같아요? 하죠. 뽀뽀 제일 좋아하는데?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응하고 학습되면 점점 이 역치가 올라가서 반응이 잘 안 돼요. 편인들은. 제가 편이니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뭔가가 항상 개입이 되는 더 자극적인 거, 더 뜨거운 거, 더 새로운. 그래서 편인들한테는 이벤트 같은 거 한 번씩 해주는 줄 알아요. 뭐 속옷 같은 거 막 좀 야한 거 입고 뭐 그런 이벤트 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 이제 편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좀 더 자극적인 상황으로 해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안대라도 씌우시라고. 눈 감게 하라고. 편인들은 거기에서 흥분도 확 올라가요. 눈 이렇게 그걸 못 해봐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모르니까 막 흥분하게 돼요, 편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티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다 벗고 있는데 위에 하나만 걸치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편인인데 이런 걸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일단 쟁제가 됐다는, 이거는 철저하게 상대방하고의 그런 성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으로 가게 돼요. 누가 위에 있나.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금 풀게 되면 평범하지 않겠죠? 여기도 약간의 변태 기질을 가지게 돼요. 비겁이 재관을 봤을 때도 변태 기질이 생긴다. 이런 게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평범한 사람끼리 만나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갑자기 막 하고 있는데 쌍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막 욕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들을 하세요. 웹툰에서 봤어요. 웹툰이라도 무슨 웹툰에서 그런 게 나와요? 네이버. 그걸 왜 보시는 거예요? 저만의 시간이 하여튼 기질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는 그 변태 기질이 뭘로 발현된다고요? 주도권.
우위 이게 다 뭐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지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뭐 내가 이 사람 완전히 제압을 했다던가 이럴 때 이제 정복감을 느끼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싸움으로 넘어가요. 비겁의 재관이 붙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는 다른 인성이나 식상처럼 생설되는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를 하지 않아요. 체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을 좀 해서 근육을 늘려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남녀 다 비겁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완전히 쟁제로 넘어갔죠. 이렇게 가면은 쟁제가 된 사람은 상대방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에 있습니다. 항상 위에 있어요. 남녀 상관없이. 여자도 어때요? 남자 위에 올라타요, 그냥. 남자가 위에 올라가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요. 멋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남자가 조금 끌려가듯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뭘 느낀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했다라고 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궁합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기본이. 그게 이제 속궁합으로 갈 때도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나오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됐을 때 만족도가 극도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누굴 만나야 된다? 인성이 있는 사람하고 잘 맞겠죠. 시키는 대로 하고 지배 당해주고 팔로우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는 인성들이란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극단으로 가는 건 이제 겁재가 좀 그런 기질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극단으로 가면 뭐예요? 네, 완전히 SM적 취향으로 가게 되죠. 찾아보세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네, 찾아보세요. 때리고 맞고. 때리고 지배하는 거에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고 맞는 쪽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으로 갔을 때. 네, 맞는 웹툰 무슨 웹툰이길래 네이버 웹툰. 아니 그런 노골적으로 그걸 19금이죠. 예. 하여튼 이렇게 간다. 비겁에 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인상과 식상이 빠져 있다는 건 뭐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취향의 목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취향이 맞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빠져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또라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가냐고요. 여기에서 이제 식상으로 갔을 때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인연이 잘 안 돼요. 그게 인자죠, 인자.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와가지고 남편 내 사주에는 왜 남편 복이 없냐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그런 남편을 만날 팔자기 때문에 헤어지고 누굴 만나더라도 똑같을 거다. 그 사람 인자인 거거든요. 인자라고요. 어떤 이성과 그렇게 이렇게 이성적 호기심을 느껴서 잠자리도 하고 이랬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나한테 지배당하기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저 밤이 이러죠. 가장 낮저 밤이에 가까운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평소에는 나보다 위에 있다? 나보다 더 뭐 사회적 위치도 더 높고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밤에는 내가 얘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명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남편은 행복사 하는 거지 이제. 남편이 막 대단하고 잘나가고 막 이러는데 멋있고 막 리더십도 있고 밤만 되면은 깨갱 하는 거예요 이제. 부인한테 잡혀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겁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재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이기도 하고 영역이기도 해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영역화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 전이 단계에서 이미 남달라요. 예, 팔다리까지 다 건드린다고, 발가락까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전신을 그냥 막, 예. 비겁의 힘이에요, 그런 게 이제. 비겁이 죄를 장악하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얻게 되면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감 몇 개 이러고 끝나지만 여기는 온몸의 성감을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죄를 장악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장악한다? 죄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돈이라고 하는데 돈이 아니라 자원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원 중에 몇 개를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예, 죄를 돈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상대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의 몸으로 보는 거고 그 몸 중에서 어디까지 내가 영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랑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몸 하나하나 다 건드리고 다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겁은 특히 이제 뭐냐면은 정신적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몸의 사랑도, 그러니까 몸의 사랑을 확인도 해요, 그거를. 그냥 인성하고 식사는 즐기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느껴져요, 그 사람이. 얘가 나를 얼마만큼 좋아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첫 경험에 트라우마도 제일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게 비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불편하게 부정적이면 어떻겠어요? 네, 범죄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강간하고 막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예, 장악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는 사주를 전 본 적은, 범죄 사주가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 뭐 샘플이 별로 없긴 해요. 하여튼 그렇게 죄를 장악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죄가 약하면 약할수록 식상이 뭐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은 뭐 한남조수 다 봐야겠지만은 상대를 완전히 그렇게 겁박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해요. 쟤는 그렇게 가고요. 관이 다르죠. 물론 정제냐 편제냐 이런 것도 다 다르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겁제가 있고 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겠어요? 이 구조 중에 가장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각을 못한 꼴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편제가 이미 즐긴다이죠. 겁제는 뭐예요? 예, 중독이죠. 예, 여기는 겁제 편제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경우에는 관계가 굉장히 무분별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클럽에서 자주 보실 수 있어. 예, 클럽에서 가면은 야, 근데 이런 구조가 잘생기고 이쁘기까지 하면은 난리 나겠죠? 예, 당연히 비견에 정제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정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은 무조건 연인 관계로 성립이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대체로. 그리고 이제 비견으로 가니까 그냥 정제 하나만 사랑하는 사람 한 명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가는 형태가 돼요. 쟁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비견이 있고 정제가 있는 거랑 비겁이 없고 정제가 있는 거랑 다르겠죠. 뭐가 다르냐면 죄에 대한 긴장감이 달라요. 그래서 저같이 비겁이 없고 죄만 있으면은 딴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치근댈 때도 별 걱정 안 해요. 내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거든요. 비겁이 있으면은 와, 내 와이프 뺏길까봐 막 견제하고 막 질투하고 이러는 게 다 비겁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겁이 없으면은 비겁했는데 그건 죄를 인식 못한 거잖아요. 그건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기분파. 비견이 특히 기분파예요. 겁제도 기분파이긴 한데 겁제는 그래도 모아놨다가 한 번에 잘 터뜨리는 거고 비견은 그때그때 터뜨리는 거고 뭐가 더 좋은지는 뭐 사주에 따라 갈리겠죠. 하여튼 그 정도 달라지는 거 구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식신이냐 상관이냐 이것도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잠자리에서 어떻게 하겠구나가 나와요. 네. 그리고 비겁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체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카마스트라를 정독해야 됩니다, 여기는. 정독해야 돼요, 진짜로. 비겁이 없으면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네, 다양하지 않아요. 상상으로만.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식상도 마찬가지예요. 식상이 둘 다 있으면 둘 다 식신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하면 공수교대가 잘 된다고 표현해요. 아니 내가 리드하다가 리드 당하고 싶을 때도 한 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위아래가 뒤바뀌는 거지, 이제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잡된 것도 그런 걸 잘 읽어내야 돼요. 혼잡되는 게 오히려 좋죠. 네, 속궁합에서는 충되고 혼잡되고 극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리스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리스 되는 것도 엄청 빠르더만 한두 달이면 그냥 바로 다 리스 돼버리던데. 근데 그게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성욕이 다 떨어졌을 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겠냐고. 옛날처럼 20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38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죠. 그 38살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28하고 해야 돼요. 결혼 시장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38 했는데 38에 88에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이기적인 답변이죠. 애 낳을 생각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애 때문에 결혼해요. 남자 다 설문조사하는데 그 유통기한이 없나 보네, 그거는. 뭐 어디까지 얘기했어 이거. 네. 이 습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들어와, 이게.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한마디도 안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전 조수비 다 맞으니까 뭐 그냥 그렇긴 한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습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게 습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속궁합적인 관계 습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고 와요. 잠자리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나 오늘은 절대 안 해야지 하다가도 아,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조수의 밸런스가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 다 구분하시고 여기 당연히 오행, 조수 다 따지고 해야겠죠. 뭐 비겁이 뭐 무슨 일간으로 화인지 목인지 금인지 다 따져서 이렇게 재를 장할 때 어떻게 장악하는지도 다 따지셔야 될 거고 만약에 비겁이 목인데 재가 토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목극토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재를 장악하는 게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잖아요. 영역. 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금일간인데 재가 목이라고 해봐요. 다르죠? 찍먹. 상상력이 굉장히 여기는 목을 건드리는 거니까 처음에 그 자세로 끝까지 안 가져요. 끊임없이 자세를 바꿔요. 끊임없이 한 5분 하다가 야, 딴 걸로 해보자. 한 5분 하다가 딴 걸로 해보자. 이런 거 있죠. 긍긍목은. 목극토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래 하는 거예요. 여기는 토는 시간을 오래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어떻게 잘 조절하겠죠. 어렸을 때는 밸런스 조절 못 해가지고 남자들 짧잖아요 전부.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게 좀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토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할 수 있어요. 오를 때도 서서히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근데 이 토가 약하면 어때요? 팡 하고 올라갔다가 팡 하고 떨어지죠. 남자는 이게 되는데 여자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 토가 있어서 조절해줘야 돼. 잘못 사람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 이혼하는 거예요. 잘 맞으면 이혼하겠냐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맞으니까 이제 바람 나는 거예요. 자, 관으로 가는 거는요. 여기는 이제 조건이 좀 있긴 해요. 반드시 관이 강해야 제대로 이렇게 그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비겁이 있으니까. 그런데 강한 관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있어요. 또는 안정, 안도. 상대방한테 완전히 내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잘 맞죠. 제 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재관은 당연히 뭐 일지 중심에서 출발을 했겠지만은 비겁을 우리는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년 오래 있어도.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확실하게 생기죠. 이거는 그냥 수직 관계인 거예요. 상명하복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대가 이성이어야 돼요. 동성애자도 이성처럼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같은 역할은 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수비하고 둘 다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그게 맞아야 돼요. 남녀 공이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재해를 장악하는 쪽 하면 관한테 지배를 당한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한테 주도권을 다 넘겨주고 맞춰주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인성이 좀 더 잘 어울리고 이 경우는 식상이 좀 더 잘 어울리죠. 딱 봐도. 그래서 관한테 잘 지배가 당해 있다 그러면요. 상관이나 식신이 있어도 거의 상대방이 요구하는 쪽으로 맞춰주고요. 오히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식상이 있으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목 졸라달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여기 웹툰에서 다 봤다잖아. 네, 아니 진짜 그런 걸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임상까지 제가 한 임상은 아니고 제 주변에서 된 임상을 들은 거예요. 제가 사주 딱 보여주면서 동찬아 얘 좀 봐봐. 얘 약간 변태기가 있는데 관이 막 지배당해 있고 막 그래요. 맨날 할 때 목 졸라달라고 그런다고 막 이래요. 그 형 힘도 엄청 센데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데 그 사람 관이 강했어요. 엄청나게 강했어요. 식상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식상이 없으면 요구는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뭐를 느끼냐면 상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주에서 뭐 식상이 사랑을 하는 힘이고 인성이 받는 힘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필요 없고 비겁이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여기에 인성까지 있잖아요. 사랑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에 미치고 사랑에 막 그걸 환장하는. 비겁이 식상으로 갔잖아요. 한 사람으로는 만족을 못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하긴요. 네. 여기 배웠으니까 이제 잘 맞는 남자를 찾으면 되지 이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식상처럼 이렇게 맞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내 뜻대로 가느냐 아니면 상대한테 완전히 나를 투신했느냐 이 정도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당연히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겠죠. 편관으로 갔을 때 아까처럼 뭐 목을 졸라 달라느니 뭐 때려 달라느니 맞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극. 그러니까 그 결핍을 못 느끼고 산 사람들, 이거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핍을 느끼고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애들은 불행하다고요, 생각보다. 왜? 돈 부족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인지를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맨날 들은 얘기가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다. 나는 굶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통장에 돈 2,000원 없어가지고 김밥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서럽고 막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당연히 이제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한번 쫄딱 망하고 나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또 채워질 때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가요. 결핍에서 오는 걸로 가는 거예요. 비겁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요, 내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관으로 극으로 컨트롤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맞는 쪽이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히틀러가 독재였잖아요, 완전히 최고골조. 근데 잠자리에서는 자기가 당하는 쪽이고 막 약간 뭐 맞는 쪽이고 이런 쪽이었대요. 결핍인 거예요, 그게. 내가 다 잘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밤이라는 건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사주에서 나온 거랑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오히려 막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변태적이고 더 당하는 쪽이고, 그래서 그 고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섹스 스캔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근데 터지는 내용 보면 저 또라이들인가 이러잖아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이런 걸 보면은. 그럴수록 더 결핍된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비겁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극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냥 오리지널 재관은 조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인성했잖아요, 아까. 재는요, 상대를 인지하는 힘이에요. 속구하면서 상대를 인지한다는 게 뭐예요? 인지한다고 표현해도 되고요, 안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럼 상대를 잘 알면은 속궁합적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될까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처음 만났어. 얘랑 오늘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 근데 처음부터 얘가 뭘 하면 좋아할지 다 알 것 같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상대를 만족시켜. 여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시간 효율이 좋다. 이 중요하잖아요, 시간 효율도. 밤새도록 낑낑대다가 실패하는, 그것도 웹툰에 나오나요? 빠른 전개. 빠른 전개? 아이, 어렸을 때나 빠른 게 좋지. 나이 먹으니까 빠른 건 별로. 약간 농익은 그런 느낌이 더, 그게 토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 부분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잘한다 소리 들어요. 잘한다의 기준이 돼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기준을 이상한 데다 두고 지금 막 하루에 5번 한다고, 그게 뭐 잘하는 거냐고. 지 혼자만 5번 하는 거지. 그건 상대방 안중에도 없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이런 사람하고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5번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퀄리티로 하는 거지. 남다르지, 차원이.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많으면 바람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만족시키고 다니니까. 내가 원해서 그게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제다 신약이에요. 상대가 자꾸 찾아요. 신약하니까 거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은 대부분 이제 음지에 간다고도 얘기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남자들 그런 쪽도 일본처럼 막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다 신약이 호스트하면 에이스 됩니다. 다 맞춰주잖아요. 여기는 그냥 맞추는 게 그냥 만족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깎아요. 자기 자존심을.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할 때 자존심 챙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다 깎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 인성들이 뭐 식상 약하고 인성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그러죠. 그래도 자존심 챙기거든요. 수위 넘는 건 안 해요. 아,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이렇게는 못하겠어 이러거든요. 여기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을 거면은
뭐 인성도 살짝 있고 쟤도 살짝 있는데 식상도 없고 이러면은 완전히 예, 상대한테 그냥 올인해서 맞춰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감각인 거예요. 감각. 자, 그래서 어떤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마사지 받을 때 누구는 아프기만 해요. 힘은 좋은데. 근데 누구는 힘은 별로 안 센데 기가 막히게 신경들을 자극하고 막 시원해서 미치겠는 다 제 역할이에요. 제가 있어야 그 하는 사람이 여기 하면 시원하겠네.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오행으로 토국수까지 돼 있으면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 사람은. 예. 속수가 아니라 마사지하고 안마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관계로 갔을 때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지나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정도로 있는 게 좋고요. 혼잡이 되더라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대체로 내가 뭐 특히 식상이 있으면 내가 너무 좋아서 이성을 찾아다니는 개념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성들이 달라붙어요. 근데 뭘로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켰던 경험으로 달라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이 쟤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인성이라던가 뭐 비겁이 있었나? 맞나요? 이렇게 둘은 예, 쟤를 보면은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이제 표현하죠. 그럼 이제 인성들은 그 제가 결핍된 인성이라면 저 사람이랑 자면 어떨까가 막 상상이 되는 거고요. 비겁들은 이제 비슷한 상상을 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정제로 가느냐 편제로 가느냐는 약간의 디테일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가 있으면은 상대한테 완전히 맞춤식으로 할 수 있어. 편제가 있으면은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내가 만약 남자면은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이런 걸 다 좋아하더라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정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개개별적으로 다 맞출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감각을 활용하는 거는 식상에 달렸어요. 이거는 찾아가는 힘이에요. 시도해 보는 거. 어딘가를 자극하는 거. 식상이 없으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식상 생제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얼마나 더럽게 못 하겠냐고. 전희 단계부터 이미 짜증이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또 잘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식상 생제가 돼 있으면은 잘 자극하고요. 만약에 거기에 화, 금까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하면서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어디가 자극이 잘 되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엔 다 찾아내요. 금이 언제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쟤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명에도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를? 예. 남자한테도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게 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제가 있어야. 만약에 여자 사주에 무죄면은 남자한테 뭔가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어렵다고. 맨날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막 흥분시키려고 하지? 여자가 남자한테 흥분시킨다? 제가 있으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힘들어요. 학습해야죠, 그러면은. 학습을 또 하려면은 남자가 또 식상이 있어가지고 시켜 먹어야 되는데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게 복이에요, 정말로. 그 정도로 잘 맞으니까 이게 대판 싸고 몇 억씩 날려 먹어도 잠자리 하나 때문에 이혼 못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남자가 있는데 남자 하나 두고 여자 한 3-4명 모여가지고 전 부인 다 모여가지고 너 얘 뭐가 좋다고 만나냐? 남자가 백수에다가 능력도 없는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잖아요. 잘해. 근데 그 전전 부인도 다 긍정 잘하긴 하네요. 대단한 능력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제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쟤만 있다고 뭐 여자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런 거 숨은 뜻을 좀 읽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은. 부럽다고요? 제가 없으면 타율이 좀 낮은 거지. 관이 사실은 속궁합으로 들어갈 때는 가장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걸로 보인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이 관이 만약에 지지에만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자격지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잘한다는 걸 확인받아야 되고 했는데 막 그 여자애가 좀 불만이 있거나 막 이래, 내가 남자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스크래치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자존감을 깎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좀 약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관은 반드시 왕해야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왕하면 어떤 쓸모가 있냐면은 당연히 자신감으로 가요. 그리고 이 관이 강하다는 건 결국에는 상대하고 나하고 성적인 거에 대한 이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당연히 저는 관이 강한 사람 중에서는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강하다 그러면은 거의 못 가요. 여기는 오히려 역할 구분을 만듭니다. 역할 구분. 성관계를 할 때 너랑 나랑 이렇게 확고하게 확인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이든 수비든. 그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유연성이 떨어져요. 이 성관계에서는 유연성이 진짜 중요한 건데 잘 안 돼요, 이게. 불미스럽습니다. 재라고 하면 상대를 알아채는 감각이라도 있는데 관은 그거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감각은 좀 떨어지는데 나한테 있는 감각을 상대가 일깨워주기에는 좋아요. 네, 그래서 반응이 조금 더 솔직할 수 있다 정도.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 정도로만 가는 거지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엄청 센 사람은 혹시 이런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관이 세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사실 이론을 정립하는 중이라서 아직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저 아는 사람이 관이 엄청 세요. 관이 너무 강해서 뭐 이거는 일간이 뭐 견디지 못할 정도면 그럴 수 있죠. 권력적인 찜질방 이런 데 가서 몇 번을 추행을 당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비겁이 있고 관이 그 정도로 가면은 엄청 세요. 정복당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런 쪽 취향 사람들은요 딱 센서가 있어가지고 얘 조금만 꼬시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다 아니다가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만만해 보이니까. 세게 생긴 거랑 상관없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 안 보셨어요? 넘어가잖아. 보헤미안 랩소디 보면 그 퀸 프레디 머큐리가 처음엔 이성애자였거든요. 근데 남자가 꼬시니까 넘어가요. 동성애 쪽으로. 그래서 양성애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멋있죠? 죽으면서 그 여친한테 저작권 다 넘기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저러다가 싸대기 맞으면 어떡하지? 저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넘어가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 감각이 있구나. 꼬시면 된다는 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이 뚜렷하면은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말을 바꿔야 되는 게 이 관이라는 게 그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너무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본성 같은 거라서 쉽게 안 무너집니다. 관이 센 거는. 본능에 가까운 거라서. 그래서 관이 센 남자는요 오히려 자기가 좀 남자로서 대우 못 받거나 뭐 이렇게 자존심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성관계를 안 해버려요.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 복수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막 이래요. 하고 싶다 그래도 막 안 되고. 그 관이 어설프게 있으면 안 될 거고요. 관계를 할 때는 비겁이 없는 관은 별로 크게 도움되지 않더라. 대신에 이제 다른 거랑 조합이 될 때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늘 같은 자세와 같은 걸 고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식상이 있거나 해서 이거 관을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되고 재생관이 됐다. 그럼 이제 이 제가 생을 통해서 더 확고해진 감각이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컨트롤하죠. 이제 잘 다루고 그 정도로는 갈 수 있는데 단독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관을 잘 쓸 수 있는 조건은 오히려 여명의 관을 인성으로 끌어올 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관계를 하면서 상대를 더 자극시키는 힘으로 가요. 남자든 여자든. 살인상생, 관인상생이에요. 어떻게 자극하냐면 제일 많이 자극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상대방을 흥분시킨다, 부끄러움으로. 식상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상. 그러니까 막 관계를 하는데 부끄러워한 거 하나도 없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막 부끄러워 쑥스러워하고 이러면 되게 사랑스럽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줘요. 관을 끌어내는 인성이 그런 거예요. 이 경우에는 관을 제대로 쓰는 거고요. 인성만 있는 경우에는 부끄러움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또. 그래서 관인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의 그런 자극을 상대의 식상을 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잘 돼 있는 여명은요, 남자의 식상을 끌어내는 거니까 어때요? 별 생각 없던 남자들도 동하게 만들어요, 성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성적으로 동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식상하고 인성은 그런 걸 움직이고 동하게 만드는 데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흥분이 안 되는데. 잠자리 하기 전에 딱 보자마자 뭐가 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요, 인성하고 식상이. 그리고 그거를 어필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비겁과 재감만 있다? 이런 과정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온 즐거움도 덜 하고요. 오히려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재관은 장점은 딱 하나 있다. 의무 방어전은 기가 막힙니다. 기막히게 지킨다.
근데 요즘 관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제이인 사람도 잠자리 할 땐 P로 바뀌던데? 제이 계획형, P 즉흥. 네, 계획적인 사람이 오늘 자기로 해놓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안 해버린다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관은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무관이거나 관이 좀 무력하거나 이러면은 기분에 따라서 안 하고 막 하고 이런 게 결정되니까 서로 스크래치 나거든요. 근데 관이 잘 돼 있으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응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최고 장점. 그래서 관계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관계 전에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살이 세면은 그냥 상대 의중 다 묻지 마시고 하자 하고 땡겨가면 돼요. 그러면은 대체로 응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관이 사람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관이 없으면 어때요? 아 피곤한데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또 상처받고 이러는 거예요.